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대단원 2단원입니다. 확률 단원이에요. 그래서 확률 단원에 대한 개념도 또 역시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확률 단원 하기 전에 첫 번째 시입니다. 시행과 사건이라는 제목에 해당하는 단원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 할 거는 용어 정리. 확률을 하기 전에 우리 용어를 먼저 정리할 겁니다. 용어라는 건 어떤 단어들에 대한 설명인데 얘네들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 1탄부터 들어갑니다. 자, 확률을 할 때 맨 처음에 자, 단어들부터 먼저 정의하고 갈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단어가 바로 시행이야. 자,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제 확률에 대한 단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하려면 맨 처음에 무슨 일을 벌여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시행, 첫 번째 시행이란 뭐냐면 결과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야 혹은 관찰, 지켜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 철저히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딱 나오는, 결정되는 행동이나 관찰, 뭘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도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야.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그 결과가 1부터 6까지 뭐가 나올 텐데 뭐가 나올지 몰라.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거를 우리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자, 표본 공간은 뭐냐면, 이런 거야. 시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었지? 시행의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을 바로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시행이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공간, 모든 결과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를 던지기를 했다. 그때 모든 결과들을 우리 집합으로 모아보면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얘를 전체 집합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기호로 S라고 쓸 거야. 요렇게.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사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 이렇게 써볼까요? 사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이야. 결과 집합. 여기다 그냥 결과 집합이라고만 써보자. 그래서 사건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결과 집합. 집합이란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앞으로 사건 옆에다가는 집합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그 의미가 바로바로 나올 거야. 근데 결과 집합인데 어떤 결과냐면 문제에서 제시해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써볼게요. 다시. 여기다 쓸 거 그랬다? 지금 뭐 한 거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 그러니까 이 결과 집합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표본 공간 안에 있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다면. 그래서 표본 공간의 일부 결과를 모아놓은 결과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다. 어떤 결과 집합이 있는데 내가 1, 3, 5라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만들어봤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결과 집합이니까 집합에서 쓰는 것처럼 집합규 대문자로 써주는 거야.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얘는 결과가 홀수여야 돼. 그래서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결과 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러. 그리고 읽을 때는 사건 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번엔 비결과 집합을 만들 거야. 2, 3, 5. 자, 이 결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얘들은 이 결과들이 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들이지
그래서 이걸 소수가 나올 사건, 홀수가 나올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읽을 때는 사건 B라고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사건, 전체 사건. 줄여서 뭐 전사건이라고 해도 돼. 이 채자는 이렇게 빼기도 해요. 얘는 뭐하고 동의어다? 얘는 표본 공간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 사건 대신에 집합을 붙여봐. 그러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잖아. 그치? 다섯 번째,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사건. 사건 옆에다 집합이란 말을 붙여볼까? 공집합. 뭔지 알겠지? 그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어.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결과집합. 그래서 결과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공사건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근원사건이라는 걸 얘기할 거야. 자, 근원사건은 바로 뭐냐면 책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됐을까? 한 개인 사건을 바로 근원사건이라고 했거든.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우리 주사위 던지기를 하자 보면 뭐 1 이렇게 1의 결과, 2 결과 하나, 3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원소가 결과가 딱 하나만 하나의 결과로만 이루어진 집합들.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근원사건의 의미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표본 공간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 결과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이 다 근원사건이야. 모든 결과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7번. 자, 거기 우리 쓰는 교재에는 없지만 자,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N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한번 정해보자. 자, 경우의 수라는 거 뭐냐면 앞에 사건, 무슨 사건의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쓰임이 사건 A의 경우의 수라는 이런 말을 쓸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집합에서 썼던 기호 그대로야. 집합, 결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사건 A가 예를 들면 여기에 1, 3, 5라는 결과가 3개가 있잖아. 그래서 얘들은 결과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니까 이렇게 갖다 식으로 쓰고 이걸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3개이다. 이렇게 갖다가 읽어줄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바로 뭐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8번. 요거 없는데 요거 책에다 하나 좀 써봐야 돼요.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 라는 말을 일단 우리가 또 정의할 거야. 용어야. 사건 A가 일어났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 요거는 뭐 말로 쓰기 좀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실제 여기서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을 마저 해. 이게 시행을 딱 한 거야. 주사위를 띵 하고 던지는 거지. 그랬더니 주사위 눈이 만약에 3이 나왔습니다. 주사위 결과가 3이 나왔어. 근데 이 3은 A 결과집합의 원소이기도 하고 B 결과집합의 원소이기도 하지. 이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3은 B 원소의 B 결과집합, 즉 사건 B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이 상황을 사건 B가 일어났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나요?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2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 결과는 사건 A의 원소는 아니고 사건 B, 결과집합 B, 사건 B의 원소잖아. 그래서 얘는 사건 A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요때 사건 B의 원소니까 사건 B는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정리 마쳤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주사위를 핑 던졌는데 3이 나왔다. 아, 사건 A가 일어났다. 사건 B도 일어났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결과가 2가 나왔다. 아, 사건 A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건 B는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 정리 1탄을 마쳤으니까 용어 정리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2탄이에요. 자, 두 번째 용어 정리 2탄.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게 뭐냐면 모든 학문에서 맨 처음에 이제 너희가 대학 가서 보면 이제 알겠지만 영어로 하면 터미널로지야. 터미널로지라고 해서 항상 무슨 단어에 가기 전에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하는 그런 단원이 항상 뭐 대부분의 책이 대부분 과목이 그런데 우리도 확률 단원 하기 전에 중학교 때 주먹 구구식으로 하던 확률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약간 학문적으로 일단 조금 좀 어렵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합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건 대신에 집합이라는 말을 붙여봐. 그럼 뭐야? 합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A 사건, B 사건의 합사건, 합집합을 합사건이라고 해. 아까 우리 앞에서 예를 잠깐 들어볼까? 주사위 던지기에서 A는 홀수의 눈이 나왔던 거고 B는 소수의 눈이 나왔던 거야. 그럼 이때 A, B 합사건은 뭐가 되겠어? 합집합이니까 1, 2, 3,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합사건이 있다면 모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교사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용어를 교사건이라고 만들면 참 좋겠으나 교사건이란 말은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즉 교과서에는 없고요. 곱사건 말고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교사건 말고 곱사건이라는 말을 붙여. 그런데 교사건이라는 말을 쓰면 그럼 틀리냐? 교집합, 교사건? 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교육과정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지만 대학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통계학을 개별적으로 보는 학과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사건이라는 말을 쓴 책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냥 교사건이라고 써도 되겠어. 그럼 교사건을 찾아볼게. 그럼 교집합은 뭐가 있다? 3, 5가 교집합이잖아. 그래서 3,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앞에서 하던 거 뭐 합사건, 교사건, 합집합, 교집합이 나왔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 여집합, 즉 여사건이 나올 차례겠지. 자, 여사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집합을 찾자면 뭐가 되겠다. 2, 4, 6이겠지. 그치? 아, 여기 하나 빼먹었네. 이제 우리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 전체 사건, 즉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니까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A가 얘니까 얘 여사건은 여집합은 이거가 되겠지, 그치? 자, 우리 집합에서는 기호를 전체 집합의 기호를 U라고 했는데 확률에서는 U라는 말 안 쓰고 S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전체 집합, 전체 사건, 혹은 표본 공간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지. 자, 여사건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은 뭐냐면 어떤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곱사건이 공집합일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A와 B는 교집합이 3호로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이때 A, B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배반 사건 관계가 아니다. 자, 그럼 배반 사건 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C 사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C 사건을 만약에 4, 6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A 교 C는 뭐가 되겠니? 4, 6하고 1, 2, 1, 3하고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이야. 그래서 이때 A와 C는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이 배반 사건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 집합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었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억나나요? 얘는 서로 소였어. 두 집합이 서로 소. 그래서 요 상황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로 소라고 했어요. 집합에서는. 요거를 서로 소라고 불렀다. 자, 용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확률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아까 우리 교재에 나가는 교재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시행과 사건, 우리가 방금 했던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자, 어디 보냐면,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이거 한번 봐볼까? 제가 잠깐 지워놓고,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 던지기 시행을 했다고 해보자.
주사위 던지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 자, 요런 시행 결과가 나오잖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네들 중에서 만약에 주사위를 실제 던졌는데 만약에 눈이 뭐가 나왔냐면 눈이 4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사건 A는 일어났나? 사건은 A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이 4라는 건 A 여사건의 원소잖아.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사건 A 여사건 A의 여사건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4는 얘의 원소도 아니고 얘의 원소도 아니기 때문에 A, B 합사건도 일어나지 글씨가 안 써집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A, B 곱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런 식의 표현, 사건이 일어났다의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에 관한 문제, 필수 예제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도록 합니다. 필수 예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 예제 1번에.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아까 방금 했던 거네. 그치? 그러니까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2, 4, 6. 사건은 아까 뭐라고 했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집합.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집합이잖아. 사건도 결과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그 집합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 집합을 만들려면 그 집합에 대응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는 짝수라는, 사건 A는 짝수라는 조건으로 설명되는 거죠. 자, 사건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그러니까 B는 1, 3, 5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했냐면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 그래서 C는 4의 약수 1, 2, 4. 그래서 결과 집합을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때 서로 배반 사건인 걸 골라라. 자, A와 B의 교집합은 2, 4, 6, 1, 3, 5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 그래서 A와 B는 서로 무슨 사건 관계? 배반 사건 관계다 라고 해주면 되고, A하고 C하고는 교집합이 있나? 여기 2가 있네.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야. 즉 공사건이 아니야. 두 개의 곱사건은 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A와 C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배반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마지막 B하고 C하고 곱사건을 한번 봐볼까? 교집합 봐볼까? B, C, 여기 또 1, 1 공통이 1이 있네요. 그치? 그래서 얘들은 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그래서 B, C는 뭐가 된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는 건 몇 번이다? 배반 사건인 거는 A와 B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또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봐볼게요. 배반 사건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필수 예제 2번을 봅시다. 필수 예제 2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다. 자, 시행에 대한 설명을 항상 하고 있는데 시행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라고요? 1에서부터 8까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는다. 이게 시행이야.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부터 8까지겠지? 자, 근데 여기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은 A라고 한대. 그러니까 결과가 6의 약수가 나오는 거. 즉 1, 2, 중괄호가 오늘 안 써집니다. 잘. 이렇게 1, 2, 3, 6이 나오는 거. 즉 6의 약수가 나오는 결과 집합을 A라고 한대. 즉 사건 A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구하래. 그럼 A와 배반 사건? 자, 그럼 이 시행의 전체 사건을 한번 찾아보자. 얘는 당연히 1, 2, 3, 4, 5, 6, 7, 8이에요. 얘들 중에서 1, 2, 3, 6. A와 배반 사건이 되려면 A의 원소인 1, 2, 3, 6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 2, 3, 6을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 어디서만 원소를 가질 수 있다?
4, 5, 7, 8로만 원소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4, 5, 7, 8로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4, 5, 7, 8. 그럼 4를 갖는다, 안 갖는다? 5도 갖는다, 안 갖는다? 오랜만에 했던 기억이 나지? 집합. 갖는다, 안 갖는다? 얘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이렇게 쭉 해주면 또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4제곱 총 16개의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